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이야, 모처럼 시원한 뉴스가 나왔네요. 참 요즘 너무 답답하시죠? 김민전 의원, 현역 의원 중에 처음으로 부정선거를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룬 정도가 아니라 이거 수사해라 이러고 나왔습니다. 박수부터 치고. 자, 보수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심하는 좌파 지지자들도 있었어요. 지금 보수 여전사 떴다고 난리 났습니다. 어이가 흥분되네.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17일 오늘 올린 겁니다. 요 보면 금천 이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약 20장의 투표지와 1년 번호 미절지 투표지 한 장이 있는데 이게 기록돼 있다. 그런데 재검표에서 그러한 투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검경이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최종 불기소 처리됐다고 한다. 불기소 이후로는 투표 사무원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투표록에 기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검경은 투표 사무원 한 명이 착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왜 파주을 재검표에서 투표록에 기록도 안 돼 있는 화살표 투표지와 배춘입 투표지가 나왔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시민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는 선거 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주 제대로 일갈했습니다. 박수 계속 치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부정선거 수사 촉구를 올리면서 자신의 예를 들었는데요. 2004년에 자신의 예인지 가족의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예 같아요. 뇌종 수술 이후 6개월마다 약을 한 보따리씩 가져다 먹는데요. 그런데 뇌와 수체 기능 부족으로 각종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약으로 이제 대체해서 살고 있는데 어제 한 종류의 약을 다 먹어서 약을 넣어둔 함을 뒤졌대요. 그랬더니 다른 약은 다 있는데 그 약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래. 그래서 병원 갈 때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는데 대학병원이 약속을 요즘에 쉽게 잡을 수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지어온 약국에 갔대요. 아무리 찾아도 약이 없는데 혹시 빠뜨리고 덜 준 거 아니냐? 약사 당신이. 그랬더니 그 약사분이 잠시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동영상을 찾아서 보여주더래요. 정상적으로 다 가져간 거 이거를. 그러니까 아마 그 약사분 똑똑한 분이네요. 이 김민전 교수 같은 사람이 가끔 있었는 모양이에요. 와서 약은 다 정상적으로 주었는데 특히 치매 환자들은 약을 주었는데도 안 주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어놨나 봐요. 그 이제 CCTV 설치해놨겠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기도 이제 착각한 거를 이제 그 동영상을 보고 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재검표에는 이런 투표지가 안 나왔는데 당시 2020년 파주을 현장에서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20장에 1년 투표관리관 날인 장과 1년 번호 절취선이 안 절취된 거 한 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투표관리관 투표록에. 근데 재검표에는 그게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약사 한 명도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약국에서도 이렇게 관리하는데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검경이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지는데도 무혐의로 처리하는 거 말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무혐의냐? 왜 그 흔한 CCTV 하나 없느냐? 투표소에.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투표지 어디 갔느냐? 이게 착오냐? 착오라면은 누가 착오했는지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착오니까 끝.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왜 착오가 이루는지 수사해야 될 거 아니야? 착오라며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춘희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나왔는지도 이거 수사하라. 얼마 전에 우리은행에 100억 또 은행 직원이 빼돌린 게 나왔더라고요. 조사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0억이 없어졌네? 착오네? 그리고 말았으면 돼요? 왜 착오가 났는지 수사하니까 그 직원이 횡령한 게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착오네? 착오랍니다. 끝!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은행에서 그 100억 밝혔듯이 이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착오가 이러는지, 조작이었는지 착오였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원이 수정 후보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길이와 색이 다른 이상한 투표지가 상당수 나왔는데 이수정 당시 후보는 승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승복도 이수정 잘못된 거예요. 뭐 범죄 심리학 뭐 이런 거 전공이라며 그런 걸 승복하면 됩니까? 그 앞으로 그런 방송이나 강연하지 마세요. 이수정 씨. 그냥 집에서 쉬시든가 딴 일 하세요. 장사하든가. 범죄 심리학이라면서 이런 범죄가 나왔는데 입 쳐닫고 있어? 승복을 해? 무슨 범죄 심리학으로 강의를 해요? 하여튼 그런데 이수정 후보는 승복해도 선관위는 왜 그런 투표지 나왔는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김민전 의원이 따집니다. 인쇄 오류인지 아니면 누가 이상한 투표지를 넣은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또 박수. 이거 박수 계속 나오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첨언을 1, 2, 3를 하는데 저는 선거 전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는 동의하지 않다. 다만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는 제대로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손에 잡히는 것부터 선관위 자체 조사는 물론 검찰 조사와 나아가서 필요하면 청문회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첨언을 했습니다. 저는 김민전 의원의 요거보다는 저는 한술 더 뜹니다. 저는 선거 전체 부정합니다. 근데 김민전 의원은 선거 전체까지는 부정 안 하는데 하여튼 조사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것도 박수 쳐요. 그렇죠. 이렇게 조사라도 하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첨언 2를 합니다. 김민전 의원이요. 선거관리의 민주적 원칙, 즉 투명성, 검증 가능성, 자치성에 맞는 제도개혁을 하자는 거다. 선거 이거 제도개혁 해자. 이거 박수 칩니다. 나 이거 오늘 박수 몇 번 치는 거야. 또 딴 사람들은 안 하니까 김민전 의원 처음 나왔으니까 박수 계속 칩니다. 이거 제도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걸 혹시나 이번엔 부정선거가 안 일어나겠지만 기도하는 뭐 기우제 보내는 식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없어요. 앞으로 부정선거가 타지 못하도록 수개표하고 사전선거 없애고 제도 개선해야 돼요. 이거 첨언 2에 적극적으로 찬성이고요. 첨언 3 그리고 선거관리의 민주적 원칙 확보를 위한 개혁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룩해야 할 과업이지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편을 나누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리멸렬해지는 결과를 초래해선 결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박수칩니다. 이건 뭐냐면 부정선거를 가지고 편가르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쪽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봉규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부정선거 없는데 왜 음모론을 주장하느냐 이렇게 편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보수 우파에서. 이상하면 조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지지멸렬해지게 시부지 넘어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코를 붙였습니다. 또 박수칩니다. 이야, 김민전 의원이 이런 페이스북으로 올렸는데요. 약국만도 못한 이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일갈이 했는데 이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공부를 했네요. 이봉규 TV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다른 그 부정선거 많이 얘기하는 유튜버라든지 제대로 공부가 돼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분은 딱 이것만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은 사안을 김민전 의원은 알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요즘에 그 TV 많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보수파에서 영웅이 나올 것이다.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해줘. 왜 영웅이 나올 것이라고 하냐면 시대가 암울할 때 꼭 영웅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이재명이 저렇게 사법질서를 농단하는데 저게 온 나라가 끌려가고 있고 부정선거가 이렇게 자행되는데 그냥 실수다 뭐 무슨 착오다 이러면서 넘어가고 있고 이런 암울한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국힘당이란 108명 의원들 그 경찰 검찰 다 무기력하잖아요. 이런 암울한 시대에는 영웅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보수파의 대권주자의 영웅이 안 보이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가 영웅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겪고 나보니 법무장관 시절에 한 게 없네.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못 들어갔고 이재명 체포영장 뭐 요란 떨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거 요란 떨고 자기가 완탑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게 부정선거로 실패했는데 부정선거 붙자도 안 꺼내고 오히려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짜증을 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주변 측근들한테. 부정선거 얘기하면 짜증을 낸대요. 왜 그런 얘기하냐고. 영웅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형 집행하는 시설만 점검했어요. 한 명도 처리를 안 했어요. 한 명이라도 처리하라고 제가 그렇게 논평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한 명만, 그게 누구든 사형수 중에 한 명만 처리를 해라. 그럼 당신 영웅 된다. 한 명을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시설만 점검했어. 그리고 그러니까 답답한 형국아니에요. 그래서 보수의 영웅이 나온다. 두 군데서 나올 것이다. 제가 예측을 했죠. 한 군데는 이재명 잡아 쳐넣는 검사나 이재명 법정 구속시키는 판사. 지금 신진우 판사가
우리가 유력한데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검사나 판사 중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두 번째, 부정선거를 다루는 현역 의원. 현역 의원들 다 입 쳐닫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금배지 달았으니까. 이게 다시 선거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자긴 달았는데 입 다 쳐닫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정치인에서 나온다. 현역 의원에서. 김민전 의원. 또 박수 치네. 이 박수가 연발이 되네. 근데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이분이 원래는 좌파 패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전서부터 우파 패널이잖아요. 종편 뭐 어디든 라디오든 방송할 때 저는 뭐 우파 단골이었잖아요. 좌파 단골이 김민전 교수였어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유시민, 유촉세라든지 김갑수라든지 좌파들. 그런데 김민전 교수가 조국 사태, 문재인 5년 집권 때 불합리하는 걸 보고 돌아선 거예요. 우파로. 처음에는 적극적인 우파 아니었어요. 조국 이건 너무한데? 문재인 집권에서 이건 너무한데? 살짝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해도 너무하거든. 이재명 현상 보면서 야, 이놈의 좌파의 본 모습을 아는 거예요. 이분이 부산 분인데 부산에는 좌파도 많고 우파는 물론 더 많지만 좌파가 그래도 호남 분도 많고 부산에 좌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원래는 좌파였는데 우파로 완전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분이 똑똑한 분입니다. 경희대 교수였는데 서울대 학사하고 정치학 석사고 정치학 박사, 아이오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받았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인물도 아주 훌륭하시죠. 나이도 이제 원숙하게 드실 만큼 드셨어요. 59세니까 인생도 살 만큼 사셨고, 그런데 좌파도 경험했고, 그런데 불합리한 걸 보고 좌파에서 중도로 갔다가 중도에서 우파로 온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부정선거까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태생부터 우파니까 그냥 아주 좌파는 그냥 아주 우리 아버지의 빨갱이는 아주 때려 죽여야 된다는 소리만 듣고 자랐으니까, 그러면 좌파의 민낯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약할 수 있어요. 이봉규 같은 사람은. 근데 좌파였던 사람, 좌파를 너무 잘하는데 중도를 넘어서 우파 온 사람은 논리가 탄탄합니다. 게다가 이분 공부도 많이 했고 나이도 59세 정도 되니까 인생의 경륜도 있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금배지 달았어요. 달았는데 부정선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선거 다시 해야 되는데, 선거 다시 하면 자기 금배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시 출마해서 다시 될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런 거를 각오하고 비례대표로 문의 이번에 금배지 다른 사람인데 비례대표 무효소송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비례대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럼 국회의원들한테 공적이 돼요. 부정선거를 지금 이렇게 떠들고 나오면 공적이 돼서 비례대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용감하게 나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부정선거니까. 영웅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응원해야 되고요.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돼요. 좌파의 생리도 잘 알고 중도로 갔다 보수로 온 사람, 부정선거를 참지 못하는 사람, 내 금배지 뛸 각오하는 사람. 이분이 이것만 화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는 삼김여사 특검을 들고 나왔잖아요. 김건희 특검만 하도 외치고 지랄들 하니까 국힘당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자 그러면 삼김여사 김혜경, 김정숙 특검도 같이 가자. 이렇게 용감하게 나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김정숙에 대한 타지마할이 요즘에 다시 난리가 난 거예요. 김민전 의원 때문에. 나중에 숟가락들을 얹어놨지만 처음 이렇게 주장한 거는, 김정숙 특검 처음 주장한 건 정치인으로는 김민전 의원이에요. 물론 평론가들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지. 저도 몇 년 전서부터 골천번 얘기했지만 금배지들이 훌륭한 분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응원하고요. 김민전 의원이 계속 주장하셔서 국힘당에서 좀 거듭나서 특위 만들어서 부정선거 특위 만들어서 부정선거 해결됩니다. 이제 해결해야 돼요. 자, 김민전 의원은 이 팔았네. 그 영화 46번인가 그 영화 있잖아요. 왜? 그 버스 안에서 막 여성을 강간하고 이러는데 전부 침묵했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여자 기사예요. 여자 기사가 침묵하는데 한 사람만 침묵하지 않고 막 어떤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 강간하고 이런 놈들 불량배들하고 맞서 싸워요. 그러니까 여자 기사가 그 사람 내리라고 그래. 내려! 하고 막 소리쳐요. 내리고서는 그냥 다 같이 죽잖아요. 낭떠러지로. 왜냐면 침묵한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자기도 억울하게 성추행 당했는데 강간당하고, 그걸 침묵한 놈들도 다 똑같은 놈이고, 자기 성폭행한 놈들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냥 내가 다 이 놈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같이 낭떠러지로 해서 다 죽어요.
근데 그 남자만 살려. 침묵하지 않은 남자만. 침묵하지 않은 용감하게 부정선거 수사 촉구한 김민전 의원만 살았네요. 나머지 싹 보냅시다.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금배지 다 떨어뜨리자는 얘기예요. 죽이겠어요. 김민전 의원 살았네. 영웅 됐습니다. 또 박수. 내가 오늘 박수 몇 번 친 거예요. 김민전 화이팅. 좋습니다. 당신 대권 주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밉시다. 이야.